1단계는 5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뭐합니까? 네, 모르는 단어를 체크해요. 어휘교재 암기할 범위에 있는 모르는 단어를, 모든 단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거나 mp3를 가지고 들으면서 1초 만에 떠오르지 않는 단어를 바로 뭐라 합니까? 네, 맞습니다. 형광펜으로 바로 표시합니다. 근데 주의할 점 뭐냐면 반드시 형광펜으로 표시했으면 좋겠어요. 샤프나 볼펜으로 막 끄적거리고 뭐 V 체크하고 뭐 동그라미 치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컬러 코드를 정확하게 부여를 해서 좀 더 눈에 과감하게 들어오고 싶으면 이렇게 붉은색 형광펜을 사용한다든지, 네, 이렇게요. 그렇게 해서 컬러 코드가 여러분들의 눈에 확연하게 눈에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발음도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발음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그냥 단어의 스펠링 보고 철자 보고 단어의 의미만 파악해서 이제 체크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모르는 발음 같은 경우에는 그 단어 앞에다가 이렇게 별표를 한번 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도 모를 때 별도로 단어 앞에 별표 표시를 한번 같이 꼭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외울 범위가 예를 들어서 어휘 교재로 하면 day 1 and 2, unit 1, 2 정도 되면은 보통 이제 좀 기초 교재 같은 경우에는 한 25개에서 30개, 그 다음에 조금 난이도가 있는 교재는 40개에서 심지어 80개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일단 모르는 단어를 체크하는 겁니다. 2단계는 약 2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자, 근데 처음에 뭘 하냐면은 전체 어휘를 뭐 합니까? 화면 크게 해볼게요. 전체 어휘를 읽는 겁니다, 여러분들. 읽기를 하는 거예요, 읽기. 영어 한글을 한 세트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3번 정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단어를 3번씩 읽는 게 아니라 세트를 3번 읽는 거예요. 쭉쭉 해서. 어떤 이제 단어 리스트가 있다라고 치면 뭐 appearance, 외모, conviction, 신념, contradiction, 모순, 이렇게 읽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3번 정도. 왜 굳이 그러면 또 3번이냐 고민이 될 수가 있고 좀 궁금할 수가 있는데, 3번은 뭐냐면은 사실은 많이 읽으면 좋죠. 근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효율적으로 단어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3번 정도만 읽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단어를 추출해야 되는데, 이 모르는 단어를 추출하는 거는 별표가 3개입니다. 네, 정말 중요합니다. 이 추출법이에요. 이제 추출하는 건 영어에서 우리가 extractio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본인의 노트나 단어장 또는 A4 용지에다가 모르는 단어를 영어 한글을 모두 적어서 꼭 모르는 단어를 추출해야 돼요. 그 정리법을 사용하면 좋은데, 이 정리법은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4 용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쌤이 한번 샘플을 삼아서 설명해 드릴게요. A4 용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A4 용지를 일단은 반으로 접으면 어떻게 되죠?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네. 그리고 이거를 접은 걸 한 번 더 접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접은 거를 이렇게 한 번 더 접는 거예요. 그러면은 접힌 부분이 몇 개가 나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4개가 나왔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4가지 섹션이 발생하게 돼요. 그럼 여기다 이제 어떻게 적냐? 처음에 있는 이 부분에는 영어 단어를 적는 거죠. 네, 영어 단어 적어요. 그 두 번째는 이제 한글 단어를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칸은 뭐 하는 거냐면 연습을 하는 공간이고, 그 연습을 한번 써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공간은 뭐 하는 데냐면 셀프 테스트를 하는 공간이에요. 셀프 테스트를 하는 공간을 남겨둔 이유가 뭐냐면, 영어 한글을 이렇게 쓴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막 공부를 해요. 영어도 쓰고 한글을 써서 했는데 이렇게 4번 적으면은 요 끝에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접히게 돼요. 이거를 직접 제가 화면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종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접겠죠. 이렇게, 그쵸? 그 다음 한 번 더 접어요. 이렇게. 그럼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한글을 적고, 두 번째 칸에도 영어 적고 연습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셀프 테스트라고 했죠. 근데 셀프 테스트 할 때는 이렇게 해서 겹치면은 한글이 가려지고 영어만 보이게 돼요. 그래서 한글 의미를 쓰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셀프 테스트를 직접 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주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선생님 얼굴이에요. 네. 안녕. 네. 요게 이제 정리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단계예요. 3단계 볼게요. 반복 암기가 뭐냐면은 시험 보기 전에 한꺼번에 꼭 몰아서 외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절대 외워지지 않습니다. 일종의 이제 완전 벼락치기인데 시험 30분 전에 막 집중을 해서 외우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효과를 보는 학생들이 종종 있는데, 실제 우리가 단기하고 장기 기억 중에서 결국엔 이제 단어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단기 기억을 여러 번 하게 됐을 때는 특히 이제 시험 전에 바로 하게 되면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 어렵겠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 시험 하루 전에 우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1, 2단계를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광펜으로 모르는 단어 체크하고 모르는 발음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한 3번 정도 읽어보고 추출도 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시험 당일날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적 효과와 단어를 반복해서 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험 통과율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보통 학생들이 단어 시험을 망치는 거 왜 그렇습니까? 네, 그냥 한 번에 미련하게 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휘 교재를 막 이제 레이저 쏘듯이 째려보면서 외우다 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셀프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방법은 2가지인데, 한글을 가리고 영어 철자를 보면서 한글 의미를 떠올리는 거예요. 반대도 가능하겠죠. 한글 의미를 보면서 영어 철자를 떠올리는 겁니다. 이번 영어를 가려야겠죠. 시간이 없을 때는 손이나 종이를 가지고 내용을 가리면서 셀프 테스트를 하시고, 약간 시간이 있으면은 손으로 직접 써보는 테스트를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단어가 외워지지 않는다.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시험 범위에 아는 단어가 많으면 당연히 시험 준비 시간이 어때요? 짧죠. 하지만 시험이 매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정말 외워지지 않는 단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위적으로 억지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추출법을 통해서 모르는 단어를 다 뽑아냈는데, 이번에는 그거를 또 다른 노트, 종이나 포스트잇에 억지로 써서 그리고 포스트잇에 썼으면은 그것을 많이 들어봤죠. 본인이 이제 자주 눈길이 가는 곳에 붙여 놓으시라고. 화장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스마트폰에다가 이제 사진으로 찍어서 저장할 수도 있겠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포스트잇을 사용해서 여기다가 이걸 적어서 눈에 띄는 장소에 반드시 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익히 단어 공부를 하는 일반적인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다만 제가 그거를 순서대로 정리를 좀 해드렸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실제 어휘 교재를 보면서 한번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를 한번 시연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요거는 이제 세드 출판사에서 나온 어휘끝 수능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닛 1 같은 경우에는 수능 고빈출 최중요 어휘고, 대략 어휘가 34개 정도가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34개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그냥 공부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네, 맞아요. 우선 발음을 체크를 해봐야 돼요. 발음을 체크를 할 때 어떻게 한다? 지금 오른쪽 위에 보시면 뭐 보여요? 헤드폰에다가 QR코드가 보이죠?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QR코드가 있는 어휘 교재는 요즘 많은 교재가 이렇게 QR코드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휴대폰을 가지고 카메라 어플이나 뭐 QR코드, 뭐 또 네이버에서의 그 사진 QR코드 찍는 거 있잖아요. 그걸 사용해서 이걸 딱 찍습니다. 이걸 딱 찍으면은 뭐가 나올까요? 네, 사운드가 나오겠죠. Unit 1. 수능 고빈출 최중요 어휘. Appearance. Appearance. Emerge. Emerge. Emergence. Emergence. Essential. Essential. Essence. Essence. Inessential. Inessential. 네, 이렇게 들어보면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처음에 우리가 뭐 하라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뭐 해야 돼요? 네, 형광펜을 표시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appearance, 외모, 겉모습, 출현, 등장 이 단어를 보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단어를 잘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 이렇게 형광펜을 쳐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emerge가 나오는데, 나오다 나타나다, 이거는 좀 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essential입니다. 필수적인이라는 이제 본질적인 뜻인데, 만약에 모르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형광펜 표시합니다. 그리고 emerge, 나오다 나타나다, 이 단어를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근데 봤는데 이것의 사운드가 좀 불명확합니다. 이렇게. 네, 이제 단어 이제 읽는 법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제 외모, 출현, 겉모습 요 단어의 사운드가 appearance였어요. 그쵸? 그럼 이제 appearance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appear가 이렇게 있어요. 그쵸? appear는 뜻이 뭡니까? 네, 요게 나타나다라는 뜻이에요. 나타나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A and C가 있죠. 요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네, 전미사라 그래요. 영어로는 이제 suffix. 전미사는 무엇을 만든다고 그랬죠? 네, 품사를 만듭니다. 참고로 A, N, C, E로 이렇게 uns 사운드가 끝나는 거는 무엇을 만들죠? 네,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예요. 막 쓰다 보니까 막 예문도 가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읽으실 때 어떻게 읽습니까? 네, appear까지 읽고 끝에다가 이제 uns를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ppearance 이렇게 읽게 되는 것이죠. 밑에 보면은 이제 essential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사실 여기 힌트가 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네, essence라는 표현이 있죠. 그쵸? essence. 이제 엄마들이 사용하는 그 essence를 말하는 거예요. 본질 정수. 그럼 얘는 이제 essence, essence에다가 뭐가 붙었습니까? ial이 이렇게 붙었죠. 그래서 al 이렇게 끝나는 거는 형용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뜻 좀 볼게요. 뜻이 뭡니까? 필수적인, 본질적인. 마지막에 뭐로 끝납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니은으로 끝나요. 니은으로 끝나는 거 뭐라고 했어요? 네, 형용사죠.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휘교재를 쭉쭉 보면서 본인이 모르는 뜻을 먼저 빨리빨리 찾아서 판단하신 다음에 형광펜 그시고 모르는 바를 별표하시고 해서 추출하시고 읽어보시고 셀프 테스트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방법을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제일 중요했던 거? 네, 일단은 본인이 어떤 특정 단어를 아는지 좀 애매하게 알고 있는지 또는 모르는지 이걸 먼저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애매하거나 모른다라면 이것을 뭐합니까? 네, 형광펜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발음을 모르면은 모르는 발음도 이렇게 표시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추출하셔야 돼요. 추출하기 귀찮으면은 단어 암기는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반드시 추출하시고 그리고 나서 최종 뭐합니까? 네, 연습하시고 셀프 테스트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모든 작업이 뭐가 돼야 돼요? 네, 몸에 각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본인한테 딱 맞는 하나의 루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영어 단어 암기가 좀 더 시간도 오히려 조금 적게 들고 하니까 좀 더 여러분들에게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가 어휘 학습법에 대해서 5대 난관 극복 프로젝트 첫 번째인 어휘 학습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은 동사에 대해서 보일 텐데 동사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잘 동사를 외워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물론 이제 단어는 다 외워야겠지만은 별도로 외워져야 될 게 그게 뭐냐면 불규칙 동사표예요. 이 불규칙 동사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긴 강의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잘 모르는 부분은 그 부분만 다시 반복해서 돌려보셔도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